어제 연휴가 끝나고 오늘 국힘의원들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날벼락 같은 소식들이 산적해 있어서 많이 당황한 눈치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대통령실은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 체코로 윤 대통령 후보를 출국시켰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소식을 가감없이 전하는 게 솔직히 많이 무섭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외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위해 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18일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죠. 추석 연휴를 전후에 나올 때가 아니다. 비판 여론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 추석 인사 영상 등에 대해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라며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개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진행자가 누가 막을 수 있나라고 묻자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판에는 공천을 할 때는 언제나 브로커가 있다고 집었고요. 그 브로커가 좀 개입이 돼 있다. 브로커가 오버액션 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브로커가 여사 이름을 빙자해 쓸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동원교로 분류되는 신지옥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겠나라고 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느낌이 같다고 동조했습니다. 마포대교 순찰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며 실시간 민심 반영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개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 그걸 한번 민정수석실에서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 후보께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서 뭐를 하셔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들 자체를 인지해야 할 것 같다며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말을 입 밖에 못 꺼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사의 입으로 한번 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든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야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텐데 이게 뭔가 뭉개고 가는 듯한 하지만 공개활동은 점점 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 좋지 못한 시선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조속한 제2부속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친한계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12일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 김건희 여사다 이번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의사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인데 활동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니 야당의 공세도 더 거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말 민생법안 처리와 지각 국회 개원식 등으로 일시휴전 상태였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늘부터 다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죠. 야권은 연휴 기간 민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적 정권 교체에 돌입했음을 확인했다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의 최대 허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였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일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했고요.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60%대를 유지하며 회복 불가 상태가 굳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체적 정권 실정에 토양의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피고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 교수 차례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율이 이런 비판을 증명해줍니다. 별의 순간을 잡고 대권을 거머쥐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이 의사단체의 단한 저항에 부딪힌 가운데 의료대란 우려의 민심 역시 차게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법 리스크 우려까지 제기되자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고야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정부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를 극복할 여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개혁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로 익혔습니다만 문제는 이 전광판의 숫자가 취임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달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갤럽은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라고 했고 직전 최저치는 지난 5월 5조 차에 기록한 21%입니다.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점원 증원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2주 연속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후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괜찮다고 말했던 정부의 진단을 국민의 오진으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보수 집토끼 지지층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에서 대구 경북은 2%포인트 내린 35%, 부산 울산 경남은 4%포인트 내린 22%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68세 이상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7.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6%포인트 오른 68.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022년 5월 취임 후 최저치이며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과 불만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를 향한 민심이 차게 식으면서 한동훈 지도부도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개편하는 등 민생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고 했고요. 언제까지 단이 정부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냐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우려까지 번지면서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 선고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소나무계 씨에게 1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가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며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특검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 김건희 특검을 반대해온 개혁신당도 특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해 10% 선에 진입할 경우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최근 여권에선 탄핵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앞에서 소개한 여권 인사들이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당정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반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대통령실 이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일일이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며 2025년 의대 점원 증원을 반드시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교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주 외교에 나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외교 결과를 봐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겠습니다. 이왕 대통령이 된 거 아예 본전을 찾아보자는 심리입니까? 그래서 한 번에 50억씩 국민 혈세를 태우면 서해외 순방을 가는 겁니까? 단보직이 쪽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외교 성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 부분은 뭡니까? 단 하나라도 있냐는 겁니다. 뉴스앤드토크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사평론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